인천 여성가족정책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여성들의 시정 참여뿐 아니라 성평등한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여성가족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 소식 위클리 자키에서 전해드립니다. 꿈을 꾸는 아이는 건강합니다. 신나게 놀고 크게 웃으며 행복하게 건강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놀이터, 별난 놀이터에 뷰티풀 라이프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올레길 도보여행 열풍을 만들어냈다면 강화섬 나들길 도보여행의 완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와이드 인천은 강화섬 나들길과 제주 올레길을 동시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자키 이율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인천형 여성가족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인천 여성가족 포럼 발트식 현장 나가봤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일 송영길 시장과 이성만 시의회 의장, 이정희 인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인사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여성가족포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은 인천 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합창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주요 내빈의 축하 인사가 있은 후 우이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부터 과학자본주의 시대의 생명 존중과 여성성, 생태적 사유와 참여를 주제로 발대기념 포럼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인천 여성가족 포럼은 지역 특화 여성가족 정책의 실현과 여성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정기 포럼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회원가입 후 희망하는 사업과 정기 포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여성가족 정책의 다양한 범위와 정책 현장을 아우르기 위해 가족 돌봄 분과를 포함한 9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종 연대 사업과 정책 제안, 지역사회 봉사 등 회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인천 여성가족 정책 발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여성들의 시정 참여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성평등한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처럼 언제나 부모님께 묵묵히 효를 실천하고 있는 현대판 효녀 심청이들이 선정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천문화재단은 올해로 제14회를 맞는 심청효행 대상에서 심청효행상 부문 대상으로 김설희 양을, 강아름, 심혜경 양을 본상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상에는 권유라 양 등 7명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다문화 효부상 부문에는 가나이 요코 씨가 대상을, 응웬티 후엔, 말베나 아구아스 씨가 본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심청효행 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이사장인 이기려 가천길재단 회장이 지난 1999년에 고전소설 심청전의 배경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심청동상을 제작, 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는데요. 우리 고유의 미풍 양속이자 인륜의 근본인 효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널리 전파하면서 더불어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도모하고 격려하기 위해 2008년에는 다문화 효부상을, 2010년에는 다문화 도우미상을 신설해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14회 심청효행 대상의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만 원, 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장학금 500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장학금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에 각 부문별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 상금뿐 아니라 가천대 길병원 진료비 평생 감액, 100만 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이 부상으로 제공되며
수상자 배출학교와 추천 기관에는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와 홍보비 등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한 심정 효행상 수상자들에게는 가천대학교 수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나 혼자라는 고립감일 텐데요. 올겨울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회 인천 사랑의 끈 연결운동이 지난 6일 계양구 카리스 호텔 5층에서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신용식 중앙회장과 16개 시, 도, 회장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신체장애인 복지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결연 대상 학생과 사회 각 지도층 인사들을 자매결연으로 맺어주는 운동으로 장애와 어려운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을 발굴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07년을 첫 시작으로 매년 장애 학생과 사회 지도층의 자매 결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는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실패할까봐 두려워 소극적이 되시나요? 아니면 한번 해볼까? 하는 도전정신으로 불끈하시나요? 신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생활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 뷰티풀 라이프가 계속됩니다. 꿈꾸는 아이, 웃음이 넘치는 아이, 내가 아닌 우리를 외치는 아이, 함께할 줄 아는 아이, 우리 아이를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하는 방법은 뷰티풀 라이프. 오늘은 별난 놀이터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자. 연수구에 위치한 청학동 이야기 어린이공원. 아이들과 엄마들이 하나 둘씩 공원으로 모여든다. 공원 한쪽에 전시된 사진들, 강강수월래, 과자 따먹기, 풍선 터뜨리기, 밀가루 속에서 사탕 찾아먹기, 활쏘기, 투호 등 우리 전래놀이를 즐긴 사진들이 즐비한데 2013년 청학동 이야기 어린이 공원에서 펼쳐진 별난 놀이터의 사진들이다. 별난 놀이터는 저희 청학동에 있는 이야기 어린이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노는 곳을 말하는데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아이들과 만들기도 하고 전래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랍니다. 별난 놀이터는 저희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시소학은행 인천연수구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와 짱뚱이 도서관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청학동에 저희가 도서관을 방문하던 길에 허름한 이렇게 공터 같은 곳이 있어서 이곳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처음 도서관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번 돌려주자라는 계기에서 먼저 놀이를 시작했던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청학동에 있는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더 함께 하면서 풍성한 별난 놀이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름가는 거 뭔 말인지 알죠? 2010년부터 시작된 별난 놀이터. 오늘은 2013 별난 놀이터를 총 결산하는 날로 비가 오기 때문에 놀이터가 아닌 실내에서 진행이 된다. 첫 번째로 엄마들의 멋진 축하 공연. 따라 부르기 좋은 엄마들이 연주해주는 오카리나 동요 연주. 혼자가 아니어서 친구와 함께여서 더 즐거운 이 시간들. 어머니들의 공연에 이어 아이들의 합창이 울려 퍼진다. 별난 놀이터는 아이들만이 놀러오는 공간이 아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공간이고 오늘은 할머니들도 함께한다.
실버극단이 보여주는 품바 공연. 큰 무대는 아니지만 열정을 다하는 실버극단 할머니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보는 우리 아이들. 네, 저희가 인형극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마지막 별난놀이터 때 초청을 하는 공연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어르신들을 모셔서 공연을 하는 이유는 사실 놀이터가 그전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엄마들과 함께하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어르신들도 함께할 수 있는, 즉 1, 3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어르신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봤습니다. 살새로 내면 내 하는 걸 허락해주지. 내가 숨쉬는 것, 보는 이들의 숨소리마저도 다 들릴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랴. 언제 어디서든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맡은 역에 몰입하는 모습이 프로 못지않다. 공연을 지켜보는 이들 또한 눈을 떼지 못한다. 공연이 끝나자 저절로 터져 나오는 박수. 어르신들 정말 짱! 멋지십니다. 나이 먹고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한다는 자체가 즐겁고요. 또 애기들하고 같이 노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유,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해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를 다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둘째 주가 되면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와글와글했다. 엄마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를 지금은 딸이, 아들이 그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컴퓨터 게임만, 휴대폰 게임만이 즐거운 줄 알던 아이들이 이제는 공원으로 뛰어나와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닌 함께하는 놀이를 즐기며 웃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이다. 그 엄마들이 어렸을 때 했을 수 있는 뭐 사방치기나 비석치기, 그리고 고무줄리나 공기놀이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대나무 활쏘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이들이 직접 장발장이 된 것처럼 대나무로 활을 만들어서 직접 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었습니다. 매달 다양한 우리의 전통 놀이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별난 놀이터. 전통 놀이의 좋은 점은 일단 뜰이 있거나 넓은 공간에서 별다른 기구 없이 놀이가 가능하고 놀이기구가 있어도 복잡하지 않다. 함께하는 친구가 많아도 상관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미있는 놀이도 많다. 저는 어르신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시소학원에서 별난 놀이터라고서 왔는데 아이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에 어르신들이 같이 참석해 주시니까 지역의 어떤 협동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오늘 참 기분 좋았던 일인 것 같네요. 네, 저희 별난놀이터가 진행된 지 총 4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별난놀이터를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참 많아요. 네, 저희의 바람은 내년에 그리고 또 그 후년에도 더 많은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바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애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공부, 학원을 외치는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를 꿈을 꾸는 아이, 웃음이 넘치는 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우리 아이를 놀이터로 내보내는 건 어떨까요? 마음껏 뛰어놀아야 두뇌도 발달된다고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별난 놀이터에서 신나고 즐겁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주자고요. 안녕하세요. 와이드 인천의 정현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강화섬 나들길에 오늘도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강화섬 나들길과 제주도 올레길까지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되시죠? 게다가 오늘은요,
강화섬 나들길을 더욱 빛내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확인하러 한번 같이 가보시죠. 지난 늦가을의 화창한 날, 즐거운 강화섬 나들길 데이. 나들길 본부는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오늘도 이 뜨끈한 생강차 같은 건강한 길이 기대됩니다. 오늘 여행을 함께 떠날 길벗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자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들길 행사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강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대학 학생입니다. 그래서 농업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떠올려 보면 배낭에 맛있는 거 바리바리 싸들고 단별로 줄 맞춰 걸어가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화섬 나들길은 농업대학 학생들의 소풍입니다. 소풍길에는 배울 것도 많습니다. 인천기념물 제35호 김상용 순절비, 조선 중기의 문신 김상용의 우국충절을 기리는 순의비입니다. 사적 제424호, 1896년 강화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세례를 받은 것을 계기로 세워진 한국 최초의 성당, 성공회 강화 성당. 사적 133호, 고려고종 때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왕도를 강화로 옮긴 후 개성으로 환도하기까지 39년 동안의 왕궁터, 고려궁지까지. 걸음을 떼자마자 유적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강화섬은 그야말로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곳을 쭉 둘러봤는데요. 이곳은요, 고려시대 때 궁궐이 있었던 고려궁지라고 합니다. 와, 옛날 궁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니 아주 기분이 좀 묘한데요. 한번 가볼게요. 역사적인 공간에서 선조들의 얼을 고스란히 느껴보는 기분도 거룩하지만 조용하고 호젓한 곳에서 깨끗한 공기와 함께 알록달록 늦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어보는 것도 무척이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고려궁지를 나서서 다시 길에 오릅니다. 예쁜 단풍색 보이시나요? 강화섬 나들길이 선사해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 절대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길버님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요? 무슨 생각? 아, 단풍이 다 떨어지는구나. 가을이 가는구나. 단풍 딴 데 가서.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그냥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닌 적이 없어갖고 오늘은 큰맘 먹고 나와봤어요. 강화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공부도 하고 좀 그냥 걷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인식하면서 공부하면서 다니는 게 보람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풍이 벌써 끝난 건가요? 농업대학 학생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왕좌왕 정신이 없는데요. 아하! 소풍의 하이라이트! 보물찾기 없는 소풍은 팥없는 붕어빵이죠. 보물을 찾은 기쁨을 뒤로하고 진짜 보물과도 같은 강화 역사길을 따라 또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산성이 이어진 능선을 따라 걸으며 강화의 자연과 역사를 한눈에 담으니 왠지 나도 부쩍 큰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이제 저 산을 바라보고는 그냥 가면 안 돼. 저까지도 가을이라 가을바라. 숨이 턱에 찰 만큼은 아니고 살짝 가빠질 무렵 다시 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올망졸망 마을길을 따라 걷는 기분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강화섬 나들길은요, 힐링은 기본이고
강화도의 역사와 옛 정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올레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강화섬 나들길 가족들이 먼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제주 올레길 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인데요. 제주 올레길은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 도보 여행의 시초격으로 대한민국 내의 걷기 열풍을 이끌어낸 지역이랄 수 있는데요. 강화섬 나들길과는 같은 섬 지역으로서 서로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지금은 비록 옛말이 됐다지만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 여기저기 흔하게 돌담집이 보여 돌이 참 많았다는 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첫걸음을 뗀 기분 어떠세요? 노란 거 비들이고 가지고 신선한 맛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축제마당에서 좀 즐거웠어요. 제주 하면 귤, 귤 하면 제주. 정말 제주가 맞긴 맞군요. 축제이기도 하지만 그 명성만큼이나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좁고 험한 길도 나타나 걷는 속도가 늦춰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밀려가니까 이야기할 시간은 많아서 좋네.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는 북쪽의 강화와는 확실히 다른 풍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토질에서부터 차이가 나니 강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농산물들이 눈길을 끌었고요. 섬의 면적도 넓은 만큼 올레길 각 코스의 길이도 길어 모두들 부지런히 걸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졌을 때는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쌓였던 피로가 모두 씻겨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 험하다 싶은 들길을 벗어나니 마치 고진 감래처럼 확 트인 바다를 끼고 걷는 코스가 이어졌는데요. 옥색의 바다가 붉게 물들 즈음 강화섬 나들길 가족들 모두가 무사히 오늘의 도착점에 도달했습니다. 귤밭 사이로 이렇게 줄 나란히 서서 이렇게 걷는 거. 그런 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느림이라니까 기다리면서 이렇게 쭉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서 특히 또 이렇게 장애가 입은 사람이 걷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발을 이렇게 팔자로 하면서 그 한 달 한 번 힘들게 뛰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완전 힘들었죠. 그런데 하여튼 참 좋았습니다. 광화 나들길보다 제주도 올레길이 길이 좀 돌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가 다니기는 좀 많아요. 바다는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갯벌이고 이쪽은 그 청정점 푸른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산과 들과 이 모든 거는 우리 강화군이 더 한층 더 성장 동력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해서 저희 강화군에 더욱 좀 미비한 부분 보완을 하고 여기 제주도에 잘된 점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그 나들길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마을 사람들이 달구지를 끌고 다니던 길이라 하고, 제주도 올레길은 어부들이 바닷일을 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강화섬 나들길은 시골 어른들이 이웃집 마실 나가듯 걸어가는 평탄하고 포근한 길이라고 합니다. 길은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그 길의 끝에는 건강과 위안이 있고, 걷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관념을 넘어 여행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올겨울 춥다고 움츠리고 있지만 말고 평탄하고 푸근한 강화섬 나들길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